과거의 쇼핑은 단순했습니다. 미국 소비자는 미국 상점에서 물건을 샀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미국의 대학생이 틱톡에서 본 $10짜리 책상을 주문하면 중국의 공장에서는 이 무거운 책상들을 한 대 모아 태평양을 건너 미국 캘리포니아의 물류창고로 보낸 뒤 페덱스를 통해 집 앞까지 배달해줍니다. 국경의 개념이 완전히 무너진 크로스보더 이커머스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 거대한 대륙의 이동 속에서 작고 가벼운 휴대폰 케이스나 옷을 나르는 회사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30kg이 넘는 침대, 책상, 거대한 소파 같은 무겁고 덩치 큰 화물들, 즉 빅벌키, 빅앤벌키 상품들을 전문적으로 국경 너머로 실어 나르고 미국 본토에서 배달까지 책임지는 회사는 누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만나볼 기업은 바로 이 무겁고 거대한 시장, B2B, 대형 화물 이커머스 물류의 최전선을 개척하며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흑자 기업, 나스닥 티커 GCT, 기가클라우드 테크놀로지입니다. 이 회사의 정체성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중국의 가구 공장들과 미국의 온라인 판매자들을 연결하고 그 무거운 가구들이 태평양을 건너와 소비자 집 앞까지 도착하는 모든 물류 과정을 통제하는 B2B 이커머스 물류 플랫폼 기가클라우드는 크게 세 가지 무기로 돈을 멉니다. 첫 번째, 기가클라우드 마켓플레이스입니다. 중국의 가구 제조사 공급자와 아마존, 웨이페어에서 활동하는 미국, 유럽의 리셀러 판매자를 직접 연결해주는 B2B 거래소입니다. 리셀러는 재고를 직접 떠안을 필요 없이 기가클라우드의 플랫폼에서 물건을 골라 자기 쇼핑몰에 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두 번째, 물류 인프라 서플라이 체인입니다. 바다를 건너는 해상 운송부터 통관, 그리고 미국과 유럽 곳곳에 깔아둔 수백만 평방피트의 거대한 창고에 물건을 쌓아두고 마지막 고객의 집 앞까지 배송 라스트 마일을 하는 험난한 오프라인 물류망을 그들이 직접 제공합니다. 세 번째, 자사상품 판매 1P입니다. 자기 플랫폼에서 제일 잘 팔리는 데이터가 쌓이면 기가클라우드 자체가 직접 제조사와 손잡고 아마존 같은 곳에 물건을 팔아 쏠쏠한 수익을 남깁니다. 단순한 창고업자가 아니라 거래소 플랫폼이자 운송업체이며 동시에 거대한 이커머스 판매자이기도 한 완벽하게 통합된 엔투엔드 제국을 건설한 것입니다. 이 비즈니스 모델의 위력은 숫자로 소름 돋게 증명됩니다. 2024년 3분기 이들의 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무려 70% 폭증하며 3억 달러를 훌쩍 넘겼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돈을 까먹는 적자 기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 넷 인컴 모두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영업이익률을 무섭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거래하는 판매자의 수, 플랫폼에서 결제된 총거래액 GMV 등 모든 지표가 하이퍼, 그로스 초고속 성장의 교과서를 보여주고 있죠. 심지어 막대한 현금을 바탕으로 노블하우스 같은 파산한 가구 브랜드와 소프트웨어, 기업 원더사인까지 집어삼키며 시장을 닥치는 대로 장악하고 있습니다. 주가 역시 화답했습니다. 상장 초기의 부진을 딛고 실적의 폭발과 함께 2024년 한때 $40를 돌파하며 10배거 요배에 가까운 상승 랠리를 보여주며 수많은 투자자들을 열광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숫자의 이면에는 늘 어두운 계곡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지금 기가클라우드의 주가는 고점 대비 반토막 수준인 $20 초반에서 거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실적은 미친 듯이 좋은데 주가는 왜 발목이 잡힌 걸까요? 여기에는 이 회사가 짊어져야 할 세 가지의 치명적이고 무거운 리스크가 짓누르고 있습니다. 첫째, 공매도 세력 숏셀러즈의 집요한 공격입니다. 컬버데일 콜퍼 리서치 같은 미국의 유명 공매도 리서치 기관들이 잊을 만하면 기가클라우드를 향해 저격 리포트를 날립니다. 저들이 발표하는 창고수와 물동량 데이터는 과장되었다. 플랫폼의 진짜 활성 유저 수는 조작일 수 있다는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하죠. 회사 측은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이라며 강력하게 반박하고 숫자로 증명해내고 있지만 중국 계옥은 중국과 깊이 연관된 기업에 대한 월스트리트 특유의 불신과 디스카운트가 주가를 짓누르는 거대한 천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둘째, 미국 정부의 관세 테리프스라는 끔찍한 철퇴입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것이 경제 리스크입니다. 기가클라우드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가구와 물건의 압도적인 다수는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미국 정부가 무역 적자를 줄이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산 수입품에 막대한 관세 폭탄을 때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리셀러들이 떠는 가구의 원가가 폭등하고
결국 소비자 가격이 오르면서 이커머스 거래량 자체가 싸늘하게 식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는 물류를 처리하는 기가 클라우드의 근간을 흔드는 가장 무서운 뇌관입니다. 셋째, 막대한 창고 고정비와 해운 운임의 변동성입니다. 무거운 가구를 보관하기 위해서는 끝없이 창고를 늘려야 합니다. 고금리 시대에 미국 본토의 창고 임대료와 인건비는 회사의 마진을 갉아먹는 돈 먹는 하마입니다. 게다가 홍해 사태나 파나마 운하 가뭄 등으로 글로벌 해운 운임이 미친 듯이 널뛰는 상황에서 이 물류비를 고객에게 완벽하게 전가하지 못하면 이익률은 순식간에 찌그러질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폭주하는 물류 코인 기가 클라우드 테크놀로지 GCT를 차갑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무거운 대형 화물에 특화된 독보적인 플랫폼과 물류망을 바탕으로 폭발적인 흑자 성장을 쏟아내는 실력 있는 이커머스 인프라 기업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월가의 공매도 공격, 미중 관세 전쟁이라는 거대한 매크로의 파도, 그리고 무거운 오프라인 고정비를 짊어지고 거친 변동성의 파도를 넘어야 하는 롤러코스터 주식이기도 합니다. 이쯤에서 이 거대한 화물선의 항해를 끝까지 지켜보신 여러분의 날카로운 투자 본능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지금의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혁명에 돈을 걸어야 한다면 어떤 철학을 선택하시겠습니까? 1. 실적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다. PEL이 10배 언저리인 지금의 밸류에이션은 말도 안 되게 싸다. 관세 우려와 공매도는 노이즈일 뿐 결국 실적으로 증명할 텐베거 주식이다. 기, 숫자가 아무리 좋아도 공매도 타겟이 되고 관세 리스크를 정통으로 맞는 중국 연관 기업은 불안해서 못 잔다. 반등할 때 털고 나오거나 아예 쳐다보지 않겠다. 3. 이커머스의 성장성을 믿는다면 차라리 그 플랫폼의 주인이자 물류를 모두 지배하는 아마존 AMZN 본체나 순수 결제망 기업을 사서 편하게 장기 투자하겠다. 여러분의 차가운 이성과 그 날카로운 이유를 댓글로 한 줄 남겨주십시오. 화려한 성장률 이면에 숨겨진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매도의 심리전을 어떻게 읽어내시는지 구독자분들과 관점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투자 내공은 한 단계 더 진화할 것입니다. 오늘도 잊지 않고 우리의 인프라 맵을 꺼내어 봅니다. 국경을 허물고 전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묶어주는 글로벌 크로스보더 풀필먼트 레이어의 가장 무거운 접점에 기가 클라우드에 핀을 꽂아두겠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투자의 진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수익성이 좋은 비즈니스를 찾았다 하더라도 그 비즈니스가 두 강대국의 무역 전쟁이라는 거대한 체스판 위에 놓여 있다면 투자자는 기업의 재무제표보다 워싱턴의 정치 지형을 먼저 읽어낼 줄 아는 냉정함을 가져야 합니다. 명심하십시오. 눈앞에 펼쳐진 폭발적인 흑자 성장률이 당신 계좌의 평안을 영원히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펀더멘털의 붕괴가 아니라 시장을 짓누르는 것이 경제의 불확실성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화려한 숫자 이면에 숨겨진 자본의 줄다리기를 꿰뚫어 보는데 작은 영감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꾹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제가 이 거대하고 차가운 자본주의의 지형도를 계속 그려나갈 수 있는 유일한 원동력입니다. 저는 다음 인프라의 최전선에서 더욱 서늘하고 깊은 이야기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